하이하이,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이번에 제가 삼성의 신제품 체험회사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볼 수 있었던 갤럭시 S23 시리즈, 갤럭시 북3 시리즈, 그 외 신박한 액세서리 등 이 제품들의 첫인상과 느낀 점을 말해보겠습니다. IT도 패션이다. 먼저 갤럭시 S23 시리즈를 봐야겠죠? 역시 3가지 기종으로 출시를 했으며 갤럭시 S23, 갤럭시 S23 플러스, 갤럭시 S23 울트라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자면 전작과의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후면에 컨투어 카메라선 부분이 없어졌고 그 부분에 카메라만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부분을 보면 평평하진 않고 나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깔끔했는데요. 저는 역시 울트라보다는 S23의 디자인이 더 예쁘네요. 전면의 경우 S23과 S23 플러스에서 전보다도 더 플랫해진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었고요. 크기는 6.1인치, 6.6인치, 6.8인치로 전작과 같았습니다. 패널은 S23과 S23 플러스는 FHD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를 사용하며 S23 울트라의 경우 QHD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를 사용하고 내장 S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2를 사용했습니다. 색상은 4가지, 팬텀 블랙, 크림, 그린, 라벤더로 출시를 했으며 이 색상은 3가지 모델 모두 공유를 합니다. 이전에는 한두 개씩 다른 색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모델 모두 전부 같은 색상으로 나왔죠. 오히려 이런 점이 통일감이 있고 저는 더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4가지의 색상 중에 어떤 색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밝은 계열은 라벤더보다는 크림, 어두운 건 블랙보다는 그린 쪽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돌고 돌아 블랙의 판매량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배터리 용량은 3900mAh, 4700mAh, 5000mAh로 기본 S23와 S23 플러스는 배터리 용량이 많아졌고 울트라 모델의 경우에는 전과 같은 용량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5000mAh라는 용량이 사실 하루종일 쓰기에는 충분한 용량이죠. 근데 제 주변 S22 울트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만 이번에 탑재된 칩셋인 스냅드래곤 젠2가 갤럭시용으로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배터리 효율이 좋아질지 이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GPU와 NPU의 성능이 40% 상승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폰을 만졌을 때 조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랜 시간 이미 구동 중이었을 테고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다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겠죠? 구동 중이었던 원신은 최대 사양으로 당연히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테스트보다는 그냥 여기서 게임 재밌게 하다 왔습니다. 사실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 역시 카메라에 큰 발전이 있었는데요. 세 모델 모두 전면 12메가픽셀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전면 카메라의 품질이 좋아졌고요. 사용 시에도 그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면 셀피의 색감을 조금은 신경을 쓰는 듯 이렇게 색감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전면 카메라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후면에는 50메가픽셀, 12메가픽셀, 10메가픽셀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울트라 모델에는 추가로 2억 화소의 센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화소가 높다고 카메라의 화질이 막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다만 폰으로 찍은 사진을 큰 캔버스와 같은 곳에 인화를 할 때 그럴 때는 깨짐없이 잘 인화가 될 겁니다. 사실 전에도 100메가픽셀을 잘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100메가픽셀로 촬영을 한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활용하려면 위 설정에서 꼭 원활 모드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카메라에서 개인적으로 2억 화소보다 저조도의 발전이 너무 반가웠는데요.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져도 체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밝은 낮에는 좋은 퀄리티를 보여줘도 밤에 찍으면 사진 품질이 비교적 좋지 않죠. 이번 갤럭시 S23는 라이토그래피, 야간 촬영에 발전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6개의 픽셀이 하나의 픽셀로 결합이 되어 저조도 촬영 시에 더 밝고 디테일해졌다고 하네요. 또한 야간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확실히 퀄리티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노이즈 제거 기술도 고도화가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사용을 해보았을 때는 이렇게 밝은 곳에서 찍어보거나 이런 어두운 방 안에서 간단하게 찍을 수밖에 없어서 다양한 화각으로 다양한 피사체를 찍어보지 못했고 여기서 찍은 사진들도 따로 제 폰으로 받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물로는 당장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깜깜한 룸 안에서 전면 인물 사진으로 제 모습을 찍었을 때 나온 결과물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전면으로 찍은 거 되게 잘 나왔다. 때문에 기기를 받아보면 특히 이런 저조도 상황에서 많은 사진을 찍어보고 공유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별 사진도 한번 찍으러 가봐야죠. 이렇게 전체 사진 모드로 내 위치에서 어디를 바라보면 이런 별자리가 있다는 맵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만큼 별 사진을 찍는데 자신이 있어 보이길래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또 아스트로 하이퍼레스라고 별 궤적을 하이퍼레스로 담을 수 있더라고요. 이 역시 당장 찍어보지를 못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그 외 동영상에서는 8K 30프레임까지도 촬영이 가능해졌는데 이게 용량이 조금 걱정이 되지만 작은 폰으로 8K 30프레임 신기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도 대다수의 분들은 안 쓰시지 않을까요? 또 손떨림 보정 기능이 더욱 개선이 되었고 2배 넓어진 OIS 그리고 버즈2 프로와 함께 사용하면 360도 녹음으로 입체적인 소리를 담을 수 있다고 하네요. 카메라에 정말 사용해볼 건 많지만 말 그대로 직접 사용을 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스마트폰을 받아보고 단기간 헤비하게 사용을 해보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에서 마지막으로 익스포트 로우, 이건 로우 파일로 찍는 건데요. 앞에 말한 전체 사진 모드가 여기에 있고 다중 노출로 이렇게 여러 장 사진을 찍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결과물이 조금 재밌더라고요. 수동으로 사진 2장을 합성해 이런 결과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자동으로 두고 사용을 하면 연사로 찍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동과 자동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익스포트 로우로 찍으면 2억 화소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물론 50메가픽셀로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 드네요. 액세서리 역시 정말 많은 콜라보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케이스들도 있고 또 이렇게 신박한 형태의 케이스와 함께 말이죠. 이 액세서리 내용은 따로 영상으로 올렸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갤럭시북 3 시리즈도 3가지 종류의 제품이 출시했는데요. 갤럭시북 3 프로, 갤럭시북 3 프로 360, 그리고 갤럭시북 3 울트라가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울트라가 눈에 띄죠. 스펙도 정말 눈이 같은 스펙이었는데요. 제품들 간의 디자인은 별 차이가 없었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일반 갤럭시북 3는 얇고 가벼운 제품이라면 울트라는 그보다 두께는 조금 더 있으면서 초고성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인텔의 13세대 i9, 32기가의 메모리 탑재, RYX 4070, 4050이 탑재가 되었고 16대 CPU에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용 느낌에 맞게 포트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가격은 비쌀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아마 400이 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기기 간 연결성이 좋아지면서 보다 활용도가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멀티 컨트롤로 갤럭시북의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갤럭시 탭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태블릿을 활용을 해서 외장 모니터 활용이 가능해진 것을 보면 이번에 이 연결성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던데 그 전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 더 기기 간의 연결성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북 3 울트라의 색상은 그레이 색상만 나온다고 하네요. 그 외에 3인원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스마트 가전과 연결을 해서 귀가나 취침 시에 맞춤 모드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스마트 태그 등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집에 왔을 때나 설정해둔 사람이 집에 왔을 때에 알림이 오거나 그 사람이 맞춰 연결된 기기들의 설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무선 충전도 되죠. 보니까 이 제품은 사전 예약 혜택에 껴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오늘 영상에서는 따로 성능 테스트나 여러 게임의 구동은 할 수 없었고 첫인상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실물로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진 역시 체험은 가능했지만 결과물을 카메라를 통해 보여드리는 것 이외에는 보여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 역시 조금 딥하게 사용 후의 후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첫인상의 느낌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고요. 이번 제품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바! Yeah. Someone at the door, John. Now I'm here to stay. Tell me who the fuck gonna face the music? More brick laying, less screen time. Been cutting back on the daily usage. Long road.